업종 공략 업앤다운입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서훈 과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흔들리지 않는다. 전기차 2차 전지 섹터 꼽아주셨습니다. 네, 뭐 테슬라도 좀 낙폭이 있었어요. 금요일장에 네. 낙폭이 좀 나왔고 애플 같은 경우도 그렇고 3에서 5% 정도 낙폭을 보였는데요. 배터리주 최근에 좀 조정 구간 거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또 강한 종목들은 몇몇 강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작년에도 봤을 때도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전기차와 이 어떤 2차 전지 쪽 섹터가 계속 그나마 좀 꿋꿋이 계단식으로 상승했던 이유가 바로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 판매 대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하지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어떤 차익 실현에 의한 주가의 그 전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나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을 때 과거의 어떤 조정 이후에 상승 랠리가 강하게 다른 업종 대비해서 강하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조정받았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도 지금 제가 봐도 크게 어떤 그 위험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뭐 12월에 어떤 전기차 판매 그리고 뭐 출하량 그리고 이 각국에서의 그 어떤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좀 가고 있는 게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12월에 뭐 전기차 판매는 미국만 보더라도 12% 올랐는데 지금 현재 뭐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판매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보다는 훨씬 앞선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중국의 뭐 12월 전기차 판매 같은 게 무려 59% 증가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봤을 때도 20만 대 이상까지도 지금 추정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264%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 판매가 유럽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재작년 대비해서 세 자릿수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지 또 배터리 같은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우리나라의 현대차, 뭐 기아차의 이 전기차 출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12월에 출하량이 작년 대비해서도 무려 52%까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판매 부분을 그대로 그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역시 그 투자자분들은 이 전기차 완성차보다도 이 배터리 업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12월에 배터리 출하를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52%까지의 이 출하의 증가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각국 뭐 CATM, 뭐 BYD 각국의 이 전기차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증가 부분 같은 게 당연히 두 자릿수 이상의 출하량을 이 배터리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12월에 리튬이나 이런 니켈, 망간 같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로 보여주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어떤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시장에서는 이런 그 관련 원자재 가격까지도 미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번 달에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글로벌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 성장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향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기준에 어떤 전기차 성장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기존의 354만 대에서 지금 이제 신규는 399만 대까지도 높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시장 침체율도 기존의 4.3%에서 지금 현 4.8%로 상향을 본다고 한다면 이 올해 안에 뭐 1년 내내 어떤 전망이 그렇지만은 상반기까지는 어떤 이 12월에 어떤 증가 속도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책 효과는 뭐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더 이상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 신차 모델 출시에 대한 부분은 올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전기차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전망이 좋으니까 사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 과거에 봤을 때
초기에 어떤 조정 이후에 상승 랠리를 강하게 다른 업종 대비 강하게 가져갔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조정장에서 뭐 오늘이나 뭐 내일 정도의 어떤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유는 똑같습니다. 비유는 똑같기 때문에 주가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갖고 와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가 어떤 코스피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마무리하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코스피의 조정은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이제 뭐 이어졌을 때 이제 어떤 그 현금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굳이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현금화를 할 필요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좀 조정받았을 때는 이 물론 제 관련주에서도 이 어떤 그 펀드멘탈에 대한 그 전망이 좋은 종목들 위주는 매수원 관점으로도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코스피 전 글로벌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조정이 제가 봤을 때는 단순 차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떤 이제 그 FMC 회의 때도 그렇지만은 결론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올해 시장이 좀 틀리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는 걸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어떤 2차, 3차 랠리를 가능할 텐데 뭐 아직 그런 부분을 예상하는 것보다도 투자 심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다는 부분 그리고 뭐 저금리 기조, 뭐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달러 약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그 어떤 4분기에 대한 상황이 지금 현재 1분기와 많이 틀리다라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에 대한 풍부한 부분도 있게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두려움을 가져서 현금화를 하는 것보다는 이 과거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괜찮았던 종목이나 이런 부분은 갖고 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1월 FMC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과 또 FMC의 내용에 들어갔던 내용이 또 새롭게 들어간 문구가 취약한 업종들이 코로나에서 좀 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우려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을 좀 걷어들이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인 것만은 또 분명하고요. 따라서 시장을 주도해 왔었던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관련한 업종에 대한 매수세 점진적으로 이번 주 초반에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락 예상되는 업종은 어떤 쪽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예상 업종, 유통업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백화점주입니다. 네, 백화점 지표가 좋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12월에 본다고 하더라도 뭐 대형마트나 온라인은 당연히 온라인이 가장 좋은 부분이고 유통업체들이 12월 달에 그 작년 12월이 재작년 12월보다는 판매 부분 다 늘어났는데 백화점만 유일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백화점 업종이 이 어떤 12월에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1월 달 또 2월 달도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백화점 업종을 이제 유통업종 안에서도 유통업체 전체적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좀 떨어졌던 어떤 수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상품별로 봤을 때도 유통 채널 중에서도 뭐 편의점, 대형마트 순으로 이 편의점, 뭐 대형마트 순으로 상승 부분은 올랐지만은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출액도 좀 떨어졌고 구매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12월에 재작년보다는 6% 가량의 좀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말하면 또 아프겠죠. 또 매장 방문에 대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쇼핑 자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구매 건수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백화점의 어떤 그 가장 큰 판매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게 의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패션이나 잡화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 12월 17%가량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뭐 아동 스포츠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8%를 기록하면서 대표적인 어떤 그 백화점의 주요 상품 쪽의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백화점 전체 실적도 떨어지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다른 어떤 대형마트도 그렇고 이 어떤 편의점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 쪽에서의 수익은
좋진 않은 상태지만 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 특히 오프라인 쪽에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의한 어떤 피해 부분은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백화점 업체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역시 좀 기존의 추정치보다는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컨센서스가 제가 봤을 땐 주가에 좀 선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12월 지표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뭐 1월 달에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뭐 어제도 이제 오후에 그 어떤 거래두기를 2주 연장하다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설날 때의 어떤 특수보다도 어떤 설날이나 이 거래두기에 대한 어떤 피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로나 영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에 대한 추이 부분을 좀 많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백화점 쪽에서의 이제 온라인 쪽에서 유통 채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온라인 채널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대야 이런 부분 보면서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백화점 안에서도 이 온라인 채널 비중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백화점 신장률을 보니까 백화점은 정말 온라인이나 면세점 같은 이런 다른 동력을 찾지 않으면 사실 시장에서 부각되기는 좀 어려운 섹터지 않을까. 네. 성장을 해도 사실 성장폭이 크지 않은 쪽이 백화점이었다는 점을 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 공략주 어떤 종목이 될지 꼽아주시죠. 네, 뭐 제가 그전에는 이제 대형주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 신흥 SEC 2차전지 이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2차전지 안전부품인 중대형 각형 어떤 캡 애셈블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뚜껑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삼성 SDI의 그 어떤 2차전지 쪽에서의 실적이나 우려감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전 삼성 SDI 의존했던 부분을 이 글로벌 이 배터리 업체들 쪽으로의 그 변화 부분이, 다양화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헝가리 공장이나 여러 가지 유럽 공장에서의 가동률이 증가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말씀드렸던 삼성 SDI도 중요한 고객이긴 하지만 다른 여러 고객 쪽으로의 다변화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부분이 이런 가동률이나 그 유럽 공장으로의 어떤 그 증설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가동률 증가나 어떻게 보면은 이 헝가리 법인 쪽 생산 물량이 늘어나는 점으로 봤을 때도 이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쪽에서의 이 각형에 대한 캡 애셈블리에 대한 수출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가격이 47,500원 역시 신흥 SEC도 좀 많이 오르면서 차익에 대한 부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흥 SEC도 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51,000원, 손절가는 4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금요일 종가도 괜찮다는 의견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코스피가 3,200포인트 안착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 전으로 2차 전지 관련주 고점 경신 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격 조정을 받고 있네요. 오늘장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과 12월 배터리 출하량 또 글로벌 판매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 전기차 2차 전지주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주 같은 경우는 의류 카테고리 부진 등에 따른 실적 부진 예상되고 있어서 하락 내다보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핵심 공략주 자동화 쪽의 장비와 또 2차 전지 안전부품인 캡 어셈블리라는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신흥 SEC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